양도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45%. 45%. 네, 뭐 단기로 가게 되면은 뭐 66%, 77%까지도 가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하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엔터 부동산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사이신 우리 김대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영 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신논현에서 개인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제 이 엔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세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 엔터 부동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첫 게스트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떨리네요. 떨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신데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알차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영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세금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을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총 3단계를 거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3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취득 단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어디서든 뗄 수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네. 건물을 취득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네. 세금이 다 그 과정마다 수반이 되는데, 첫 번째로 취득할 때는 당연히 이제 취득세가 네. 발생을 하고요. 그 취득세에 부대돼 가지고 뭐 농어촌 특별세라던가 지방교육세가 이제 같이 따라 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취득세를 단순하게 취득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네. 또는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또는 뭐 다른 친인척들이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주택이 아닌 뭐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또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요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을 이런 거예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유형에 따라서 네네. 이제 또 세금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알지만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보유 자체만으로 이제 또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네네. 구분이 되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네. 국세라서 이제 나라에서 징수를 하는데, 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징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이 재산세가 있고, 이 재산세에 딸려오는 게 또 이제 뭐 지방교육세라던가 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이러한 부대적인 부가세들이 같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양도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게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 네네. 만약에 이 건물을 법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법인세가 나오겠죠. 네. 그럼 간단하네요, 양도 때는? 그쵸, 양도 때는 사실 간단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액수는 제일 크겠죠? 그렇죠. 차익이 커지다 보면은, 또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거래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부담하는 세액들도 많이 커질 거고요. 뭐 세율 자체도 뭐 취득세는 이제 주거용 중과세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뭐 네. 상업용은 4.6%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지만, 이제 양도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45%. 45%. 네. 뭐 단기로 가게 되면은 뭐 66%, 77%까지도 가다 보니까, 그쵸. 사실상 제일 크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왜 필요한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절세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 됩니다. 지금 그쵸. 절세는 이게 알짜배기이기 네네. 때문에 조금 아껴놨다가
야, 근데 66%면 10억을 벌면은 그렇죠. 6억 6천을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건 세금 낼 돈, 이 짤짜리 동전은 내가 쓸 돈 이런 이제 밈도 있듯이. 네. 아, 무섭습니다, 세금. 이 임대 관련해서도 세금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임대할 때 나오는 세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을 임대했을 때. 네네. 이 건물을 보유하면서 뭐 개인이 사용하면 그냥 내가 직접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유에 관련된 세금만 나오겠지만 만약 이걸 이제 제3자나 타인한테 임대를 준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나올 것이고 네.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 이 건물 임대하는 건물이 뭐 나대지나 아니면 상업용 이런 사무실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 임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냥 온통 내는 것밖에 없네요, 지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또 나쁘지만 않을 수 있는데. 그쵸. 저도 세금 좀 많이 내고 싶습니다. 뭐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그럼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네. 이 연예인 관련해서는 보통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어떤 건물을 뭐 얼마 주고 매입을 했다. 네네. 이런 기사들을 심심찮게 보잖아요. 요 근래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 거기서 질문을 좀 많이 듣는 건데 과연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이게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는 게 세금 부분에서 더 나은지 아니면은 법인 명의로 이 매입을 하는 게 더 싼지 세금이 네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렇죠. 답변해 사실 주신다면. 그것도 단골 질문이긴 한데 네. 뭐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오. 정답은 없고 네. 이 건물을 매입하시려는 분의 성향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이분이 만약에 2세나 3세가 없어서 네.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네.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이제 소규모 부동산은 사실 뭐 개인으로 사셔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꼬마 빌딩 같은 좀 가액이 나가는 것들을 사겠다라고 하시면 또는 그걸 샀을 때 장기적으로 뭐 자녀들한테도 같이 이 재산을 좀 마련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인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법인 쪽으로. 그렇죠. 이제 뭐 가족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이런저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인이 아무래도 좀 더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은 그냥 개인 명의로? 뭐 사실 하셔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법인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으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가져올 때도 또 이제 세금이 한 번 더 발생하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막상 오히려 굳이 번거롭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법인을 했는데 네네. 남는 건 개인이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뭐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귀찮은 거 싫으니까 나는 개인으로 할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많이 또 받는 질문인데 이게 이제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이게 상속세랑 증여세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싸냐? 이런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을 이런 것도 네네네. 봤는데 이게 또 이게 퍼센테이지가 또 다른가요? 우선은 세율 구조 자체는 똑같아요. 이제 누진세율로 해서 10%에서 50% 구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상속세는 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네. 이걸 이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는 거고 네네. 증여는 이제 내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누진세율 구조 적용하는 그 총량 과표 자체가 달라져. 과세표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럼 뭐 일단 출발점부터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요. 음. 세율 구조는 똑같은데 네네. 과세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고 네네. 이제 증여는 사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명확하게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뭐 이제 개인과 법인 중에 어떤 게 유리하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죠. 이게 모든 이 뭐 매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가족 뭐 상속 증여를 고려하시는 이 납세자, 네.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습 질문인데 만약에 이렇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요. 네네. 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주거용 주택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이렇게 막 여러 개 좀 많이 갖고 있다 솔직히. 사실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나라 많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자산이 뭐 한 80, 90%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이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은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현금이 없으니까. 예, 뭐 이 부동산을 그냥 물납을 한다거나 이거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내고 막 이런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사실 뭐 사전에 미리미리 좀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상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강의했던 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이 네네. 가족법인을 세워가지고 이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또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족법인 또는 그냥 일반적인 어쨌든 우리가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좀 뭐 취득하거나 뭐 처분하거나 이러한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역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조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꼭 알고 싶어하는 이 절세 부분. 절세 그쵸. 부분이 단계별로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절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한번 또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영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